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보다 더 좋은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대화해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을 하시는지, 뭐 화장을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끌어주는 걸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같이 상의하는 걸 바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네, 안녕하세요. 애톤 성형외과 김재곤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뭘 하나 드릴 텐데 일단 좀 보시고. 네. 이게 저희가 주변 사람과 환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원장님의 능력치거든요. 능력치가 전반적으로 되게 높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일단 좀 부끄럽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까 뭐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치 키워드들을 주제로 제가 네. 질문들을 조금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니즈를 파악한다는 것이 일단 최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니즈가 없다 그러면 성형외과에 방문조차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 니즈 파악을 최우선시 하고 있는데, 그 니즈라는 것이 반드시 마지막 결과까지 얘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보다 더 좋은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설명드렸을 때 큰 간극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가 잘 없기도 해서 고객님들이 이렇게 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이제 같은 사람이니까 교집합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저는 사진을 많이 보자고 말씀드리는 편인데, 저도 뭐 점쟁이도 아니고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답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을 때 보다 더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전혀 없는 상황은 있을 수는 없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3장, 4장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진 사이에서 공통점이 좀 드문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적당히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은 그 중에서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저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혹은 뭐 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어려운데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일단 고객님의 말을 우선 듣기는 하고요. 눈에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라인은 고객님의 이러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런 점들이 좀 나쁘게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고객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의논해서 생각을 하시고, 제가 조금 더 많이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저도 뭐 한 표를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둘 다 있지 않을까요? 좀 뭐 미지근한 대답일 것 같은데, 근데 직관도 곧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 결국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학생 때, 그리고 뭐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뭔가 논문이라든지 책을 읽으면서 어떤 방향이 좋다라는 거를 파악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경험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대중의 의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조금 더 대화해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을 하시는지, 뭐 화장을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눈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저를 보면은 눈이 좀 더 크게 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좀 편안한 상태가 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걸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부끄러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이상하겠지만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지도 않고요. 제가 직업적으로 전업 유튜버는 아니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굉장히 막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행히도. 엄청 막 달라진 게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화면에 잡힌 모습을 볼 때 조금 덜 부끄럽다는 정도가 달라진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뭐 제가 길거리에서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볼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영상 미리 보고 오셔서 언급해 주시는 분들은 덜어 있으신데, 그게 뭐 알아본다고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 성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상담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 오시니까 조금 더 접점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그런 점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뭐가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기보다도 성격적으로 조금 더 맞는 수술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코수술 쪽이 조금 더 성격이랑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이제 눈 수술은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직관적인 면이 많고 순간으로 판단해야 되는 면들이 좀 덜어 있을 수가 있는데, 모든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보다는 저는 조금 만약에 이렇게 어떤 이벤트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이 되는 순간에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더 좋은 거를 판단하는 게 마음이 편한 편인데, 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제가 선택해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면이 더 많거든요. 코수술은 이렇게도 해보고 사실 이렇게도 해보고 나서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코수술이 조금 더 성격적으로는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네. 보이나요? 제가 좀 부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전에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질문하셨을 때 제가 받고 싶은 수술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제가 뭐 받고 지금 한 9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좀 부어 있고 그런 느낌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눈밑질을 하게 되신 건가요? 계속 피곤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하다가 좀 믿을 수 있는 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직 눈밑 지방 재배치를 원하시는 고객님을 만난 적은 없기는 한데, 아마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술은 뭐 되게 가볍고 뭐 이런 느낌으로만 접근하기보다도 사실 그래도 이런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걸 조금 더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수술 받기 전에도 뭐 일종의 핑계나 합리화일지 모르겠는데 고객님의 입장을 한번 경험해 보면은 더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됐어서,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다 체험해보게 된 거거든요. 물론 병원 초창기에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체험을 하고 다 체크해보려고 했지만, 직접 또 경험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보이고, 말씀을 드릴 때도 이건 좀 별거 아니다라기보다도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더 신경 써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인 것 같기도 한데, 좋게 표현하면 차분하게 보이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힘이 없거나 이게 주장이 강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끌어주는 걸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같이 상의하는 걸 바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뭐 그런 분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수도 있는데, 화를 내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저한테도 안 좋고 그 당사자한테도 사실 좋을 게 없고, 뭔가 좋게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라면 굳이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안 내려고 하고요. 제가 좀 소심하기도 해서 화를 내는 것 자체로도 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싫거든요. 그래서 화는 그렇고, 두 번째 질문은
확신에 대한 거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항상 모든 것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100%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뭐 저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생소한 컨텐츠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